자, 요약집 68페이지 한번 펼쳐보죠.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뭡니까? 4문제까지 최소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범위에 대해서 1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절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을 게 뭡니까?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가셔야 돼요. 토지 이동이란 이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바로 다를 이자가 됩니다. 다를 이자가 되고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자, 원입니다. 원,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이제 변경이라는 게 있죠. 변경. 그다음에 세 번째 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목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표. 자,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봐야죠. 자, 지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지번은 뭡니까? 토지의 표시 변경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되네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이 지목은 토지 표시 변경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할이라는 게 있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경계,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그럼 분할은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과 관련돼서 소유자 변경, 권리 변경이죠. 그럼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활용해서 25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제1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의 개념 그렇게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에 해당되는 것과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히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토지 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청량 검사를 요하는 것과 토지 이동 조사를 요하는 경우. 합변과 지목 변경은 대표적으로 청량하지 않죠. 그러면 자, 청량은 하지 않지만 바로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되겠죠. 토지 이동 조사가 대표적인 무슨 심사주의입니까? 바로 대표적인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걸로 연결됩니다. 합변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토지 청량은 하지 않지만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공통점이. 자,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찾았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변경,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특히 이거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토지 등급 수정, 그래서 기출제거 나와 있죠.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자, 신규 등록 새로이 정한다. 분할은 대표적으로 경계 면적, 좌표가 달라졌죠. 토지의 표시,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됩니다. 자, 지목 변경은 토지 표시 변경이죠.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되고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임에서 도로 가죠. 그럼 372 7번으로 바뀌어서 대표적인 지번 변경을 가져왔죠.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대표적으로 소유자 변경은 뭐예요?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죠. 권리관계 변경으로서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아마 우리 68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해둘 거 반드시 68페이지에서 정리해둘 거는 토지 이동의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놔라. 자, 토지의 표시를 1, 2, 3, 4, 5, 6, 6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이 나오네.
자, 신규 등록과 신자는 요거는 바로 새로운 신자야. 그래서 새로운 신자 툭 치면 뭐예요? 바로 창설적 효력이 있다라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자,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으로서 첫 번째 논점이 탄생하게 되네. 자, 우리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 등기 촉탁이란 어려움은 없어요. 등기소에 알려준다가 바로 대표적인 등기 촉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 등기부는 첨부하지 않는다. 세 번째, 거기에 대한 청량성가도. 청량성가도는 감사 청량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감사를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량성가도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이 세 개를 옆에다 딱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간척지라는 게 있어. 간척지. 자, 간척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의 개념을 잡고요. 대상 토지로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60일. 60일 하나 딱 잡아놔요. 60일. 자,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서류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서본이 있죠. 자,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간검사긴증서본. 이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한 문서의 4번. 요 디귿.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료의 4번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은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 발행하는 것들, 등기부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등기필정과 등기필정보 이런 것들은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특히 요 가로 4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별표 3개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규 등록은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0페이지 제출의 면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죠? 바로 지적소관청. 그래서 우리 제출의 면제와 관련돼서 맨 위에 지적소관청 요거 한번 줄쳐놓고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서 그래서 지적소관청 확인. 요 지적소관청을 확인이 이게 시도지사로 얹으면 X가 돼요. 지적소관청이 확인 요거 포인트를 잡아놔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느냐?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체크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 형태가 올해 출제 사항이라는데 자, 신규 등록 시 첨부 서류가 아닌 것 일단은 등기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법적 측면과 공시법, 공법에서 배우는 서류들은 우리가 근거가 될 수 없죠. 특히 4번에 지정도면에 고시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도 4번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도 말고 더 이하도 말고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이죠.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자, 임에서 토로 가는 거예요. 임토로 가는 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임이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래서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토지의 효율성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임에서 토로 가니까 어때요? 자, 토지의 정밀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정밀성. 이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임에서 토로 가니까 어때요? 축적 변경을 수반하게 되네. 그래서 축적 변경 수반.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언제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임에서 토로 가니까 지목 변경은 어떨까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목 변경 수반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면 이름은 X예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반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둬야 돼요. 암기 코드는 앞으로 대도사라고 우리가 외웁니다. 자,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것. 여기에다 초점을 우리가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등록 전환은 임의에서 도로 간다. 그러면 임의에서 도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등록 전환 시 청량을 해야 되겠죠. 자, 청량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걸 기억해 두셔야죠. 자, 청량은 임의에서 도로 가니까 허용 범위 이내다. 자, 허용 범위 이내와 대표적으로 허용 범위 초과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허용 범위 초과다. 초과. 자, 허용 범위 이내 포인트 잡고 허용 범위 이내는 등록 전환될 그럼 출발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 자, 허용 범위 초과. 그러면 청량 결과도 성과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직권 정정. 그래서 초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60일 똑같아요. 그번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우리 전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등신이라고 배웠어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전환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원칙이 있고 A가 있었죠. 원칙은 뭐예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고 A 조건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었어요. 최멀려라고 우리가 숙제했죠. 자, 최멀려라는 것은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런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보죠. 70페이지. 자, 등록 전환은 임에서 도로 간다. 임토. 요거 한번 잡아 두셔야 되고. 자, 마지막 제줄에 반드시 지목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이제 초점을 맞춰주고. 그러면 등록 전환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을 있죠. 토지의 효율성과 토지의 정밀성. 정밀성에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죠. 다음 중 등록 전환 시 정밀성과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이 된다라는 거. 등록 전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대상과 관련돼서 보죠. 자, 대상은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자, 71페이지 산지관리법. 요걸 현관편 쳐놓고. 자, 산지관리법과 관련돼서 그 위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놔요. 자, 이 자리를 국계법으로 X입니다.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목 변경으로 빠져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임에서 돌아가니까 인을 한자로 건치면 산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지관리법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동그라미. 않으면 대부분에서 대 동그라미. 자,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에서 자, 사. 그래서 대도사.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은 대도사.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될 수 있는 거. 대도사. 한번 잡아둬요. 대도사. 자, 절차와 관련돼서는 똑같아요. 60일 하나 잡아놓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의 확인, 요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등록 전환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60일, 2번에 산지관리법, 자, 3번에 사실상 행질 변경, 4 보이죠. 그래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줄 서놓고 툭 치면 등기 촉탁으로 갑니다. 토지 표시는 대표적으로 지번이 바뀌죠. 임에서 돌아가니까 산칠이 7번으로 바뀌죠. 그래서 지목 변경, 자, 산칠이 사실관계의 변동이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분할이라는 거네. 분할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야. 그래서 나눌 분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눌 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바로 형성적 혈액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분할과 합병과 대표적으로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분할이 되겠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60일과 관련돼서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 분할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A적으로 있다라는 거네. A적으로 가능한 거. 그러면 요거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요거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자, 분할할 수 있다. 저거는 의무적이니까 분할하여야 한다. 60일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냐? 한 필지 일부가. 자,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시. 그러면 형질 변경 시 이때는 60일 신청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된다. 이거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지목 파트에서 한 필지는 한 개의 지목, 그래서 한 길 지목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원칙을 결론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래서 분할과 관련돼서 60일이 이제 가장 큰 논점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72페이지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특히 1번을 조심해야 돼요. 1. 한 필지 일부가 일부 형광펜, 행질 변경이 용도가 다르게 될 때 이때는 60일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 자, 2번과 3번과 4번에 대해서 2, 3, 4는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이 되겠죠. 이때는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번의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 자, 4번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요 4번은 최근에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별표 하나 넣고 다음 중 분할 대상 토지냐,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두셔야 돼요. 자, 절차와 관련돼서는 자, 가로 3번의 맨 밑에 절차가 나와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밑에서 네 번째 일부 형광펜, 행질 변경 형광펜 60일 동그라미 끝에 하여야 한다. 거기에다 형광펜 마지막 줄을 딱 하나요. 이때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73페이지 토지 소유자는 토지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소유를 지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 정령으로 정하는 서류 허가가 되었다. 허가서 4번 허가 동그라미 허가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며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이죠.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 제출하여야 된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역시 지적소관청의 확인 이렇게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체크와 관련돼서 토지 분할에 따른 설린 거는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 분할을 신청 거기에다 줄쳐놓고요 할 수 있다. 임의적.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용도 형질 변경 동그라미 그때는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죠. 하여야 된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 지번부여와 관련돼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우리 형광펜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하여야 된다를 형광펜 딱 전화요. 아마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우리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북서 기반의 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3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4번의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건립해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경계에서 대표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건립해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 A적으로 되는 거 학사공도. 그래서 학정판결 4 도시개발사 공공사업에서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학철수, 전제구, 유도 여기까지 확인을 해놔야죠. 자, 3번에 5번의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할 수 있다. 참 분할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 기출 문제의 패턴입니다. 이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우리 분할을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출 체크에서 대표적으로 정답은 5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테마들은 기출 체크로 함으로써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눠놨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유학집 74페이지입니다. 4번의 합병. 자, 합병이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한다. 그래서 합병. 여기서 대표적으로 형성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합병과 관련돼서 두 가지 노점을 잡아놓자고요. 합병도 60일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없다. A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A적으로 있는 게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12개를 철두철미하게. 그러면 이때는 임의적 할 수 있다. 이때는 하여야 된다. 분할과 합병의 공통점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합병의 성립 요건이 또 하나 논점이에요. 자, 동일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속성. 이때 연속성은 대표적으로 집안의 연속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점을 잡고 치고 들어가자고요. 자, 일단은 아마 합병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자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그러면 의무적 합병 신청 대상 토지 요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가 있죠.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행강 변천하고 요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놔야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의 부지와 11개. 요거는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리바이벌 복습 좀 한번 해보죠. 학교용지, 절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이렇게 되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게 되는 거 요거 조심해야죠.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라는 거. 그러면 12개와 관련돼서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서 60일 신청 하여야 한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심할 거는 자, 60일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12개를 까먹었다 이러면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주로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입니다. 자, 가로 1번에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2번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요거 잡아놓고요. 그래서 12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로 3번에 이제 제한 요건이라는 건데 있는데 거기 제한 요건 옆에다가 합병의 성립 요건이라고 써놓고요. 제한 요건을 반대해서 가면 그런 성립 요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통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요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에 서로 다르대. 다르니까 뭐예요? 합병의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같으면 합병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것, 특히 4번을 한번 보죠.
4번에 대해서 특히 니은을 가봐요. 성역지입니다. 성역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성역지, 길을 주는 토지죠.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성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합병이 가능하지만 그 옆에다 딱 하나 써놓으세요. 니은에. 자, 니은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되겠네. 자, 요역지 지역권. 요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역지는 합병 가능,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지역권에 있어서 그거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되고. 자, 이것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같은 저당권에 한해서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 옆에다 괄호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예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 잡아놓고 거기 좌측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 공동저당이네. 자, 추가적 공동저당은 이거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 공동저당 합병 불가능. 여기에서 창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창설은 동일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가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 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이라는 걸 이렇게 잡아서 마무리를 딱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맨 밑으로 가봐요. 동그라미 8번이 있어요. 8번에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의 분할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말은 제한 요건에서 제외되니까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줘야죠. 아마 합병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또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출 체크를 한번 해보자.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일성을 찾아라 이 말이네요. 그러면 동일한 게 몇 번에 있어요? 바로 3번이 있죠.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자 지분이 같으니까 뭐예요? 합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큰 논점은 뭐예요? 특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세요.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하는 게 특례가 하나 규정이 있어요. 그걸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을 벌리기 위해서 지목을 바꿔준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걸 이 측면에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일단 지적공부에다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자, 대상 토지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국계법이고 여기가 만약에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그거는 X가 돼요. 산지관리법은 대표적으로 등록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을 묶어서 원칙, 3번을 별표 새겨놓고 특례라고 써놔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뭐예요?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우리가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3번의 신청은 이제 60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적소관청 2번에 줄 쳐놓고 자, 정보 서류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번을 가보죠. 오른쪽. 자,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상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자르고
전달 가설은 절대 농지로서 지목 변경인 경우는 서류를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있다 동그라미 쳐놔요. 자, 전부 서류는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기출 체크 한번 문제 풀고 계셔 보세요. 저는 칠판을 지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체크 보죠.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1번의 정신키는 60일이죠. 자, 2번은 국토계획 및 국계법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저당 가설은 절대 농지로서 서류를 첨부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있다. 자, 지목 변경 신청서의 전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정리한 경우 시도지사 확인으로서 줄쳐놔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토지 등록의 조사 절차,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랬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시도지사 확인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은 특례 규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이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이걸 샘플 문제로 받아서 마르고 닳도록 계속 반복을 해서 접근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체크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있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특히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형의 변화 등으로 자, 바다로 된 경우로서 거기에다 행강편 전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출전 없고 행강편 전 없고 1. 다른 지목으로 토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출전 없고 행강편 2라고 써놔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지목으로 될 토지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서 위에다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구분을 좀 해놓고 들어갑시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 두 개를 비교해 보죠. 요거는 뭐예요? 바다예요. 어느 날 해일이 와서 육지가 바다로 됐네. 육지가 바다로 됐죠. 육지가 바다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육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대표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바다 해자. 그래서 해면성 말소. 그래서 강화상 해면성 말소가 이루어지겠죠. 자, 어느 날 장마철에 와서 이렇게 하천부지가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 원래 넣는 답이었죠. 답이 뭘로 됐죠? 하천으로 변경을 가지고 있네. 이게 대표적인 포락지가 돼. 그래서 포락지 26회 때 우리 학교론에서 하천부지가 된 걸 뭐라고 그러냐? 포락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해면성 말소 포락지는 어떤 차이가 되는지 봅시다.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죠. 그러면 바다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도 말소되고 등기부도 폐쇄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포락지 다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근데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죠. 답이 하천으로. 그러면 이때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적 공부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해면성 말소와 포락지는 같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논점을 봅시다. 혹시 바다로 됐대. 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바다가 됐대. 바닷물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기본 1. 그래서 신청 기간을 길게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일이고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요 A라는 사람은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겠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냐? 90일이겠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걸 포인트를 하나 잡고 며칠 90일이라는 걸 또 하나 잡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자 말소하겠느냐? 아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 말소 여기에서는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직권 말소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하여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잡아야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것들은 직권 말소 하여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논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는 신청 제한이 없죠. 그래서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는 회복 등록은 요거는 임의적이라는 거.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그러면 회복 등록은 하여야 한다. 직권 말소는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직권으로 했으니까 이 직권과 관련돼서는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통지는 그러면 A한테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관리하는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해줘야죠. 수면 관리청에도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그래서 통지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수료죠. 자, 수수료는 뭐가 된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수수료는 면제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네 가지 측면이 바로 해면성 말소의 포인트를 잡아줄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 말소 신청이 있네. 자 말소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따로 행간편 며칠 90일 행간편 그 다음에 끝에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권 말소 가로 3번에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토지 등 받는 날로부터 90일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끝에 가서 할 수 있다. 회복 등록은 포인트 잡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3번과 가로 4번을 딱 비교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공유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행간편 딱 정하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하다시다.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지적소관청은 60일 틀렸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직권 말소 하여야 된다. 그 끝에는 맞네요. 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승인 절차가 없죠. 그래서 3번 자체는 X. 4번은 지적소관청이 말소한 토지의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끝에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제대로 되어 있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자,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그래서 우리 틀렸죠. 자, 토지 소유자 및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청이 되겠죠. 자, 해면성 말소, 즉 토지, 육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 가장 좋은 문제였고 전형적인 기출 행태니까 그거 한번 샘플로 잡아서 문제 풀고 요거 풀고 문제 읽고 요거 하고 그러면 두세 번만 하면 우리 충분히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8페이지와 관련돼서 해면성 말소,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7번의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는 79페이지 우측에 가니까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해놓고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는 7로 나와 있죠. 그래서 7로 제목 붙이자고요. 그래서 별표가 5개입니다.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첫 번째,
자, 크게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놔야 돼요. 크게는. 자, 사실적 측면의 증정은 또 두 가지가 나눠져요. 자, 소유자 신청과 직권 정정. 자, 대표적으로 자,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이렇게 맞춰놔야 됩니다. 자, 직권 정정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서 별표가 5개. 여기 별표가 3개가 아니라 등록상 정정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별표 5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별표 5개인데 그 중에 유력한 게 바로 직권 정정 사유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권리적 측면은 두 가지가 있죠. 자, 등기된 토지하고 바로 미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는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것들 등. 자, 등기필정, 등기필정보, 등기전산정보 자료,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는 신청 정정도 가능하겠네요. 서류가 있으니까. 요거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도 가능하네.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였죠. 가족관계 등록부. 요거는 자,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요거는 바로 신청 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신청 정정. 여기도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이 있네.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확인해 줄 거. 또 여기 별표 5개가 나오네.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등록상 정정은 크게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 그래서 사건, 사건,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 신청, 경계 면적에 대해서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권리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사실적 측면이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소유자 신청이고, 자, 승낙서를 첨부해 주든지 판결서, 거기에 대한 청량 결과물. 자, 청량 결과물은 얘네들이 신청했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등기된 토지 등 신청 직권. 여기 암기 코드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이해가 되면 괜찮고요. 미가신.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연계합니다.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상 정정은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신청.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발견하면 그거는 대표적으로 직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81페이지 보죠. 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이 한 정정으로서 맨 밑에 가로 2번이 있죠. 그러면 가로 1번과 가로 2번 뭐 거기 밑쪽 우측 좌측 날개 있으니까 거기 서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겠네. 그렇게 묶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소유자 신청이 한 정정과 그 다음에 직권 정정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밑줄만 그어놓으면 되죠. 그 옆에다 자, 좌측 날개에다가 사실적 측면의 정정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한 정정. 그러면 1번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가 발견했죠. 그러면 거기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지문이 또 등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련돼서 2번에 기억을 갑니다. 경계에서 경, 면적에서 면,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에 경계가 변경됐대. 그래서 1번에 가서 기억에 가서 승낙서
이원에 가서 확정 판결서 정본 이렇게 이제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정신키는 다 찾았죠. 소유자 신청, 경계, 면적, 승낙서 또는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정량성과도. 자, 소유자 신청과 관련돼서 그렇게 딱 이렇게 믹시 딱 돼야 됩니다. 자, 직권정령과 관련돼서는 우리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가로 2번에 거기에다 별표 3개 딱 해놓으세요. 별표 5개죠, 참.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얘네들부터 정리하고 오자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3번을 봐봐요. 자, 오른쪽 3번인가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82페이지 가로 3번이 있어요. 가로 3번에 82페이지입니다. 요 82페이지. 자, 그 옆에다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그 앞에 자, 날개 부분에다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라고 써놔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된 토지라고 써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청, 그 다음에 직권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 직권 신청, 그래서 등기 필정, 등기 완료 등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거기 포인트 딱 잡고요. 자, 이번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 2번 옆에다가는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는 미가신 이렇게 이제 써놓고 미등기 토지 줄 써놓고 신청 줄 써놓고 뒤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그래서 앞으로 미가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 자, 등등등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거기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을 우리가 보시죠.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좌측 날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여기 80페이지. 자, 첫 번째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근거 자료.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얘네들은 통지하고 지는 단어죠. 다섯 번째. 자, 첫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걸 한번 잡아둬야죠. 어떤 거예요?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측면에서 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직권정정은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 자료,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통지, 법정 사유 10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의 한정정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의 지적소관청은 줄 서놓고 그래서 끝에 직권 정정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80페이지. 그래서 기억, 토지 이동. 자, 행강편 쳐놓고 결의서 줄 쳐놓고 내용과 다르게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입니다. 내연이 지적된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면적의 증감 없이 줄 쳐놓고 이치 행강편, 이치 정정이죠.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된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자, 경계, 자 81페이지 세 번째 줄 가봐요. 등록된 지적된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지상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직권 정정이라는 거죠. 리얼의 지적공고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성과 동그라미 다르게, 명백한 근거 자료가 다르게 지적소관청이 정리했대요. 직권. 자, 지적위원회의 얼결서 4번, 얼결서 4번에 대해서 얼결서 적어놓고 그래서 직권. 자, 요 비읍과 관련돼서는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달아놔야 되겠네. 비읍입니다. 자, 비읍과 관련돼서 거기 자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자 우측 날개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자, 백열등 깜빡 조심해야죠. 자,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이때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적부심사, 적부재심사 대상은 될 죄예요. 근데 적부심사, 재심사에 대한 결의서, 요 결의서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요 자체는 뭐예요? 바로 직권으로 건져줘야죠. 대표적으로 직권정정이라는 거. 그래서 요 비율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대표적인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라는 걸 요걸 포인트로 잡아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이용의 토지 하필 등기를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그거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된 부분이에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 그걸 포인트로 잡아요. 자,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요거는 최근에 바뀐 따끈한 겁니다. 그거 조심해서 다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어세, 지적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그러면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한 경우 이때는 직권 정정 사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놓으세요. 바로 자, 지역과 관련돼서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자, 등록전환이라고 써놓고 자, 허용범위 초과 자, 허용범위 초과에 대해서 이때 허용범위 초과에 대해서 이때는 대표적인 정정사의 초과. 자, 그러면 허용범위 이내다. 그러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초과는 직권정정이에요. 그래서 직권정정사유 관련돼서는 10개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 직권정정사유 반드시 독창수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81페이지. 그러면 기출적인 개념적인 샘플 문제를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직권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 일반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 측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서는 어디에서만 대표적으로 나오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만 하나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에 있지만 잘못된 경우. 그래서 정답은 대표적으로 3번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직권정정의 샘플 문제로 이 문제가 가장 적절하고 등록상 정정 그러면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소유자 신청과 직권정정, 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 여기에서도 암기코드 하나 나왔습니다. 미가신 잡아놓고 자, 등록상 정정은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니까 대의 신청해서 제외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최종 정리. 토지 동일한 토지의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한다. 신규 등록,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축적 변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